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네, 불과 한 달 전이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남겼던 집중호우. 우리 지역 역시 부여와 청양, 보령까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컸고 복구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와중에 제11호 태풍 흰남노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시각각 북상하는 태풍 소식,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지켜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재난방송 주간사인 KBS는 특보를 통해 태풍 소식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역대급 초대형 태풍이다. 워낙 크고 강력해서 경로가 의미 없을 정도다. 이렇게 태풍 흰남노는 전문가들도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태풍이라고 입을 모을 정도였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이전 태풍들과 달랐을까요? 먼저 태풍의 발생 위치입니다. 태풍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67m, 그러니까 시속 241km가 넘는 태풍을 슈퍼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태풍은 북위 5도 이상 북서태평양의 따뜻한 바다에서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호 태풍 흰남노는 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이었습니다. 아열대성 해양이 아니라 북위 25도선 위쪽의 바다에서 발생한 건 기후 관측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태풍의 방향은 어땠을까요? 과거 우리나라를 지났던 태풍과 경로를 비교를 해보면요. 태풍 루사와 매미는 남쪽에서 계속해서 북상했지만 흰남노는 남동진하다가 갑자기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후 세력은 꺾이지 않고 도리어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태풍 흰남노는 여러모로 이례적인 특이한 태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흰남노와 같이 기존 태풍 발생의 공식을 깬 이런 슈퍼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 얼마나 더 있는 걸까요? 기후변화로 서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한반도 주변의 공기도 따뜻해지면서 앞으로 이러한 매우 강한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그 위력이 더욱 강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거쳐간 태풍 가운데 1959년 태풍 사라가 중심 기압 951헥토파스칼로 가장 강력했고요. 2003년 매미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기상청은 원래 태풍 흰남노의 중심 기압이 950헥토파스칼로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는 955헥토파스칼로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태풍의 강도와 영향 면에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와 비교됐던 태풍 흰남노. 막상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뒤 당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린 분들도 적지 않지만요. 앞서 전문가의 말처럼 기후 변화, 기후 위기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 주변으로 막강한 위력을 가진 태풍이 빈번하게 예측 불가능한 시점과 장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지나갔지만 재난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기후 재난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일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